자, 오늘 배울 차례는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자, 기본적으로 원의 성질을 좀 알아야죠. 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배웠던 게 중3 2학기 때 배웠죠. 그렇죠? 중3 2학기 때 원과 비례 또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것은 논증기하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을 좌표평면에다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원 자체만 놓고 반지름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시킨 거야? 누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원을 이제 방정식화 시켜버린 거야. 방정식이라는 것은 기하가 아니라 대수라는 파트인데 거기다가 껴버린 거야.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원의 기본적인 성질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만 내가 풀 줄 알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몇 가지 성질들만 좀 한번 볼게. 자, 원이 있어. 원의 정의가 뭡니까 먼저? 한 점에서 점으로 떨어져 있는 점이 그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죠. 좀 유식한 말로 쓰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고, 여기서 거리가 같고, 거리가 같고, 거리가 같고, 거리가 같고, 이런 점이 한두 개야? 엄청 많잖아. 그럼 그러한 점들의 자치를 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또 있을까? 정의는 일단 이게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데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너희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 이게 원의 중심이죠. 이거 반지름이라고 했지.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이거를 부채꼴이라고 했고요. 이거를 중심각이라고 했어. 맞습니까? 그 다음 요 호를 같이 끼고 있는 요 각을 뭐라고 했죠? 아이고 뭐라 했어 이거. 원주가 무슨 외곽 같은 소리야. 외곽은 삼각형에서 연장선이 있으면 이게 내각이고 이게 외곽이지 이게 외곽이야 이게. 알겠죠? 원주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은 얘의 반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떠한 두 점을 기점으로, 이거는 심한 문제에서 얘기되는 거긴 한데 잘 봐. 두 점을 기점으로 두 직선, 얘와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엄청 많겠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도 엄청 많겠죠? 그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는 게 얘만 있을까? 아니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 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죠? 맞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점들의 자취 또 뭐가 됩니까? 원이 되죠. 왜 그렇지? 둘을 이으면 원주각이 아니라 중심각이 180도죠. 맞지? 그거에 얘가 다 뭡니까? 원주각들이 되죠. 그러니까 90도가 되잖아 다.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정의도 있어요. 세 번째, 이러한 정의도 있어. 아,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렵긴, 이거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거긴 한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더 뭐냐면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는 것은 2대1의 비를 갖고 있어. 그럼 이 점 하나 쓰기겠죠. 근데 여기서 거리가 이렇게 2대1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또 2대1 이건 외분점이겠죠? 두 점으로부터 이건 내분점인 거고 그 다음에 2대1 이렇게 찍힐 수도 있단 말이야. 2대1 이렇게 찍힐 수도 있단 말이야. 거리의 비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거리가 2대1
이러한 점들의 자취도 원이 된다. 유식한 말로 아폴로디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정의들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되면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중학교 때 배웠던 원과 비례 기억나요? 원이 있고 두 직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성질을 갖고 있죠? 이거하고 어떻게 하면, 자, A와 B가 있고 C와, 당연히 까먹어. 많이 안 쓰는 거. 둘이 곱하고 곱한 게 같죠. 이거의 곱과 이거의 곱이 같다. 자, 하나 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쌤이 왜 상기시켜 주냐면 고등학교 때는 전혀 얘기를 안 해. 앞으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가끔 수능이나 무슨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툭 튀어나와. 그러면 이 성질 모르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상기를 시키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접선이 있고 이렇게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 이렇게 한 점 바깥에 있는 점부터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됐죠?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접선이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성질들은 이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어차피 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학교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상기시켜 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 자,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까 1번 정의 있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있다. 요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만만한 점이 어디입니까? 원점이죠.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만큼 떨어진 원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지금 알아볼라. 1인 거리는 여기도 있지만 많잖아 엄청.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을 거야.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x, y라고 놨어요. 변수니까. 맞지? 그럼 이렇게 세우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다라는 그 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뭐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루트가 1. 맞습니까? 그럼 양면 제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라는 xy에 관한 방정식 하나가 나왔죠? 맞죠? 그럼 봐봐. 이 xy를 만족하는 놈은 어떤 점들이냐면 이런 점들일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그쵸? 반지름이 얼마? 1인 원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야. 됐니? 그럼 선생님 1은 너무 쉬우니까 이거 R로 바꿔볼게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합시다.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R로 바뀌겠죠. 맞죠? 그러면 얘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R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다. 자, 준호야. 원점이 뭐예요? 0,0. 반지름은 3. 이런 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그러면 쌤, 이거 말고요.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닌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닌 거를 한번 선보여 볼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좌표가 1,2래.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식을 내가 구하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좌표를 알아볼라. 모르죠? x, y라고 놓으면 되죠?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인 놈은 엄청 많단 말이야. 그쵸? 한번 세워봅니다. x-1의 제곱. 두 점 사이 거리가 2면 되니까. 플러스 y-2의 제곱. 맞습니까? 루트가 2다. 양면 제곱하면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떤 원이었어? 중심이 1,2고 맞죠? 반지름이 얼마죠? 2인 원 됐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쉽게 반지름들이 보이잖아. 중심하고. 자, 앞으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형태면 중심이 뭐라고요? a, b.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이 r제곱이니까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이라고. 됐죠? 근데 자, 이 내용이 어디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너희들한테 항상 2차 함수를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이런 얘기를 했었어. x축으로 어떤 도형이 또는 뭐 x축으로 어떤 직선이 3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했죠? x-3. 그쵸?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y 대신에 y-4 대입하면 된다 했지? 자, 봐봐. 얘가 원래 중심이 0,0이었는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이동했다 칩시다. 그러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하겠지? 그리고 y 대신에 y-2를 대입하겠죠? 맞죠? 그럼 맞잖아. x 대신에 x-를 대입했고 y 대신에 y-2 대입했고 얘가 9였으면 얘도 9였겠죠. 그때는. 반지름은 그대로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했던 놈이 뭐였어요? 꼭지점이었죠. 왜 중요했냐? 이동하는 것을 고스란히 얘가 알려줬잖아. 이 점이 이동한 게, 즉 이 함수가 이동한 거였지. 얘는 뭐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중심이 중요한 거야. 중심이 좌표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다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내용은 똑같이 일맥상통한 거야. 예전에 알려준 대로. 됐지? 반지름은 그대로고요. 이동해봐야 반지름은 그대로잖아. 맞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원의 방정식이.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 배울 때도 그림 그리기 쉬운 형태를 무슨 형이라고 했습니까? 표준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원의 방정식에서도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다. 또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형태를 모두 무슨 형이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표준형이라고 하고 중심과 반지름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얘는 0,0이고 반지름이 r이었고요. 얘는 a, b고 반지름이 r이었고요. 그치? 근데 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예쁘게 줄까? 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한 걸 주겠어? 얘를 전개해버린 걸 준다는 얘기야. 전개해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왜? 최고차항의 개수가 둘 다 1, 1씩이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원의 방정식은 똑같습니다. 항상. x제곱이 1이면 y제곱도 무조건 1이야. x제곱이 2면 y제곱도 2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놈은 너희들이 여기서 이과 갈 친구들이 고3 때 배우는, 기백 때 배우는 2차 곡선, 즉 타원이나 한쪽으로 찌그러진, 그러니까 타원이나 아니면 쌍곡선이나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달라. 알겠어요? 원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잘해놓은 친구는 2차 곡선 배울 때 굉장히 쉽게 배워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그냥 대충 배운 친구들은 거기 가서 또 고생을 해요. 2차 곡선 배울 때. 2차 곡선은 이과 수학으로 따지면 굉장히 쉬운 단원입니다. 굉장히 쉬운 단원이에요. 원의 방정식 배우는 거 별반 어려울 게 없어. 그렇게.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얘를 전개한 다음에 한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형을 주고 우린 표준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중심이 어떻고 반지름이 어떻고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2차 함수를 고칠 때 뭐 했었습니까? 우리 완전제곱식 했지? 얘도 똑같이 완전제곱식을 하면 돼요. 너 핸드폰 저 일반형을 표준형 고치는 방법은 완전제곱식을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중학교 때 못했던 친구들이랑 얘네들은 뭐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제곱식 안 되는데 뭘 한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완전제곱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얘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1이거든. 아니면 서로 같으니까 무조건 나눠버려도 돼버려. 나눠도 되잖아. 방정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칩시다. 한번 해볼까? x는 x끼리 완전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2x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렇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것이 완전제곱되고 얘가 완전제곱되죠? 얼마 되죠? x 플러스 반으로 제곱. 얘도 y 마이너스 반으로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일로 나오면 8이죠? 끝났네? 그럼 중심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은 2루트 2. 네,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이제 됐죠? 근데 이거조차도 쌤이 더 쉽게 만들어줄게요. 이거조차도. 앞으로 원방 나오면 빨리 고치는 방법 쌤이 바로 볼게요. x제곱 x 있죠? 무조건 얘 반으로 일단 써버려. 그냥 처음부터. 얘도 무조건 반으로 써버려. 그러면 이렇게 쓰고 상수항만 넘겨버려요. 3 상수항만 넘겨. 그 다음에 지금 남은 1하고 2가 있죠? 제곱한 걸 여기다 그냥 붙여버리면 돼요. 이렇게. 끝났죠? 끝났지? 그러면 뭐 완전 제곱이 나발이고도 아니야.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개수가 무조건 1이니까. 2면 다 2로 나눈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선생님이 한번 연습을 시켜볼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자, 이따구로 생겼어요. 이따구로 생겼어. 자, 해봅시다. 얼마라고? 가연아? 얼마나 완전히? 그렇지. x-4분의 3의 제곱. 여기는? 그렇죠. 1 놔두고 뒤에 뭐 붙이면 된다고? 16분의 9, 4분의 9. 끝. 이렇게 사실 이거를 하라는 거 완전히 못하는 애들 쓰도록 합니다. 그쵸? 근데 분수 끼고 해도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야. 설마 이걸 계산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원의 방정식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자, 경우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성립할 조건이라는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당연히 x-1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4다. 이런 식으로 표준형인 경우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고요. 일반형인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방금처럼 한번 해볼게. 계산을 해볼게요. 해봤더니 x-1의 제곱, 그쵸?
y 플러스 2의 제곱 맞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 플러스 4 맞습니까? 무슨 오류가 생겼죠? 그치? 얘는 r제곱인데 r제곱은 양수잖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이런 경우는 원의 방정식이 안 되는 거죠. 얘. 일반형이. 아무리 이런 꼴로 돼 있지만 원의 방정식이 안 되는 거야. 원방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성립할 조건은 어떤 조건을 하냐. 얘네들 이제 문자로 주겠지. 어떤 식으로 문제 줄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인데 얘가 원의 방정식 되도록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방금처럼 조건을 외울 필요 없어. 조건이 너희들 교재나 이런 데 보면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나오는데 그 조건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안 외워도 돼. 그냥 이렇게 보면 돼. x 마이너스 완전 제곱하는 게 너무 쉽잖아. 이거잖아.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k 1 붙이고 4 붙일 거죠? 얘가 0보다 크다죠. 끝났죠? 그럼 넘어가면 k가 뭐보다? 5보다 작다야. 이 정답이죠? 그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책에서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 이게 원의 방정식이 성립할 조건은 뻔히 뭐겠습니까? x 플러스 2분의 a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b는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큰 게 원의 방정식의 결정조건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이걸 왜 외우냐고. 외울 필요 없잖아. 방식같이 이거 외울 필요 없단 말이야. 그쵸? 알겠습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쌤이 한 거야. 이해됐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이해 내용인데 1번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고 여기 이제 한번 쭉 보고 일반형이 이런 형태다. 읽어본 다음에 발부 포인트만 한번 볼게요. 포인트. 자, 써져 있죠? 표준형은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아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했잖아. 특히 중심이 원점이면 이렇게 된다. 맞죠? 그 다음 일반형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전개한 거야. 말 그대로.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단 이게 뭐였어요? 결정 조건이었죠? 이걸 만족해야 된다. 아예 알았어. 이거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완전 제곱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개념 확장에 의해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이 되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줄게.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꾸로 뭘 묻냐? 항상 방정식이나 함수를 얘기할 때 얘기되는 게 뻔해.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정의나 성질이나 이런 거 알려주죠. 그 다음 얘기되는 게 거꾸로 조건을 준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라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그랬잖아. 직선의 방정식도 처음에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뭐다, y절편이 뭐다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불렀죠? 원방도 똑같단 말이야. 원방도 처음에 어떤 정의나 식이 대략 어떤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조건들을 주고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패턴이 그렇게 돼요. 패턴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와? 세 번째가 직선에서 뭐 나왔어요? 세 번째가 그거 배운 다음에 너 예전에 저 동영상 안 봤어? 이 사람 저거 뭐 했어? 세 번째 물어보는 게 위치관계 나오잖아. 두 직선의 위치관계냐 세 직선의 위치관계 나왔지? 원방도 똑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 두 원의 위치관계. 두 원이 만나냐 떨어져 있냐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세 점에서 만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 이 원방에 대해서는 마지막 물어보는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요까지 하면 원방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직선의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게 원방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르면 못 구해요. 원방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이고 뭐고 다 외우더라고 했었어요. 자, 개념 꼭꼭 한번 볼게요. 하이 얼마? 중심 0,1. 반지름 얼마? 루트 2. 얼마? 3, 마이너스 4. 예.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너희들 이거 숙달되잖아요? 암산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3,0. 반지름은? 에이, 반지름이 0이 뭐니 어딨어? 얼마겠어? 3이고 얘가 제곱 그러니까 3 반지름. 완전 좀 안 했는데도 보여요. 이게 방금 쌤이 알려준 거 보면 이거 얼마겠어? 1, 마이너스 4. 보입니까? 8 넘어갔어. 1제곱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5죠? 됐어요? 이거를 어느 세월에 막 완전 제곱 하려면 얘하고 얘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숙달되면 선생님이 지금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암산으로 보여 보입니다. 그 다음 얘 얼마야? x-3의 제곱 x-4의 제곱이죠. y-3의 제곱이고 반지름이 얼마겠어? 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x축과 접하면 y의 좌표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는 뭐라고 써야 돼? 9라고 써야죠. 얘는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고 y축과 접하면 x의 값이 반지름이 되죠. 얼마? 4.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확장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망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첫 번째. 자, 어떤 경우에 원의 방정식이 뭐냐. 자, 중심이 주어지고 중심이 A, B래. 그 다음에 반지름이 주어졌다. 반지름이 I라고 줬다.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딱 보자마자 어떻게 쓰면 됩니까?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기울기하고 반지름 기울기하고 y절편 준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 아니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엄청 쉽게 쓰듯이 그러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아니라 중심하고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한 점 x1, y1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 뭐 어떻게 세우면 돼?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 쓴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r제곱 나오겠죠? a, b는 알려주는 거니까 중심하고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치? 끝이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는 중심을 주어주지 않아요. 중심을 주어지지 않고 자 우리가 너 원방 여태 동안 너희들 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죠? 미지수가 몇 개죠? 구해야 될 미지수가? 두 개야? 세 개죠? 세 개입니다. 세 개예요. 그러면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연립방정식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친구들은 알겠죠? 세 개의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죠. 봐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잖아. 이것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죠. 맞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무수히 많아.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구할 수 없어요. 마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3점 x1, y1, x2, y2,
x3, y3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하려고 했는데 그럼 또 전개해야 되잖아. 전개해야 되잖아. 또 전개해서 연립해야 되지. 그게 쉬운 일이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표준형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는 일반형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연립하면 되죠? 맞죠? 왜? 여기서 구하는 거 뭐뭐뭐 구하면 되는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C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입해서. 연립하면 대입해서 연립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이 하나만 물어볼게. 3,1하고 0,0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로 이루어진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너희들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문제야? 점과 좌표에서 배웠던 문제죠?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그때 어떻게 구했었죠? 외심을 뭐라고 놓고? 외심을 x, y라 놓고 또는 a, b라고 놓고 어떻게 구했어? 이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풀었어. 맞지? 그렇게 풀었잖아. 그때. 근데 자, 우리가 참 수학이라는 게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세 점이 이렇게 있죠. 세 점이 있어. 근데 아까는 점과 좌표 단원에서는 여기 요 점이 왜 외심이면 이 삼각형의 외심이면 요거리 다 같잖아. 그래서 요거를 a, b라고 놓고 이 거리가 같다로 연립해서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방향으로 볼게. 이 세 점을 지나는 외심이 이런 외접원의 중심이 이거죠. a, b죠. 그럼 뭐 하면 되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중심의 좌표 구하면 답이죠. 맞니? 맞잖아요.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중심의 좌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풀고 점과 좌표를 안 풀고. 이해되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알았어. 여기다 대입하면 선생님이 된다고 했지? 3 집어넣었더니 9 플러스 1 플러스 3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의외로 얘 2차가 안 나옵니다. 어차피 2차에다가 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0 대입하면 0, 0이니까 c는 0. 얘 대입하면 4 플러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 맞죠? c가 0이기 때문에 연립도 되게 쉬워요. 얘 0이고 얘 0이잖아. 맞죠? c는 0이었어. 자, 둘이 연립하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야. 둘이 더하면 b 없어지고 5a가 마이너스 15. a 구했네. 마이너스 3.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일단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는 0이죠. 사실 c값 필요 없어. 여기서 왜? 중심의 좌표만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구하라 안 했잖아. 중심 딱 보니까 얼마야? 2분의 3, 2분의 1. 뭐 이게 암산으로 되지 않냐? 받으러 어차피 완전히 보니까. 끝났죠? 외심의 좌표 이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야. 자, 풀이할 거 풀게 해놓고요. 어? 저거 직선 거리고요.
유치원이에요. 이안 배웠는데 어떻게 구해? 코사인 제곱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과생만 배워요. 원래는 고1 때 단원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예전 같으면 교과가 좀 바뀌면서 이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 못 구하죠. 그거 구할 수 있으면 중심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공식을 대입해서 하는 그 내용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잖아요. 그럼 이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제곱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공식 자체가 더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더 어려운 방법으로 갈 필요는 없죠. 발상은 좋아서. 그래. 껌이 맛있구나. 이렇게 단물이 많이 나오지? 비싼 껌이라고 그런가? 그거 껌 한번 싹 돌려. 먹었어? 자, 지금이다. 먹었어도 또 준대. 애들이 저렇게 착해. 권력이 좀 3번. 3번. 자, 3번은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자, 세 점이 줬을 때,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어떤 중심과 관련된 걸 얘기했었어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쌤이 나중에 얘기할게 라고 하는 건데, 축과 접한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야.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조건이 나오면 조건 하나가 줄어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X축과 접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중심이 A, B다. 근데 X축과 접한대. 그러면 반지름은 뭘까? B의 절대값이라고 해야 맞죠? 이해됩니까? 중심이 꼭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중심이 이런 데 있어. 3, 4분면 이런 데 있어. 근데 X축과 이렇게 접한대.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반지름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반지름. 그쵸? 반지름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요거죠. 2. 길이가 2죠. 자, X축과 접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이 중심의 좌표만 보고도 반지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Y축과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A, B일 때 반지름은 얼마겠어요? X의 값. 그쵸? X의 값인 A의 절대값이 된다. 됐습니까? 세 번째. X축, Y축 동시에 접한대. 접한다. 됐을 때 이런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지름을 줍니다. 반지름. 반지름이 만약에 4래. 그럼 중심은 얼마일까? 절대값 4, 절대값 4. 중심이 4, 절대값 4, 절대값 4야? 중심의 좌표는? 중심의 좌표는?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가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4,4라고 생각을 하는데 4,4가 아니라 4,4일 수도 있고 4,-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4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4개 중에서 어떤 조건을 하나 주겠죠. 그런 놈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얘가 3,-1을 지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놈이야? 몇 사분면에 있는 놈이죠? 4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반지름은 만약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요 점을 지난대. 그러면 4사분면에 있으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반지름은
얼마? r, 마이너스 r이어야 되죠. 4사분면의 중심이 있어야 될 거니까. 왜? x, y에 동시에 접하면 다른 사분면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3,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x, y에 동시에 접하는 것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지 4사분면에만 중심이 있을 수 있지 다른 사분면에 중심이 있으면서 얘하고 x, y에 동시에 접할 수가 없다고. 이 점을 지나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i라고 하면 이렇게 반지름을 봐야 되죠. 아니, 중심을 봐야죠. 끝났어. 어떻게?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면 r값 나오죠. 그러면 게임 오버. 맞습니까? 어차피 문자 하나 아니야. r 하나 아니야. x, y 대신에 대입하면 r값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r값은 몇 개일까? 보통 일반적으로 몇 차 방정식이죠? r에 대한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r이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오케이? 그래서 백날 단글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놓고는 그 두 원의 반지름의 차를 구하시오. 뭐 이딴 식으로. 오케이? 아니면 반지름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맨날 백날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점이 4사분면에 있구나, 3사분면에 있구나, 1사분면에 있구나를 판단해서 식을 이거에 맞게 잘 세워야 되겠죠. 이해돼요? 아니 백날 나온다고 해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런 형태가. 자, 축과 접한다라는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x축, y축, x, y 동시에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이렇게. 어떻게 이게 필기 안 해도 되겠어? 나중에 집에서 다시 한번 보려고? 이거 언제 올릴 줄 알고? 요즘 올릴 게 엄청 많아가지고 조만간 올리긴 올릴 거야. 알았어. 너 보긴 보지? 올리면. 근데 너 저번에도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 가져가지 않았었나? 그때 너네들 다 보내줬을 때? 다음 네 번째. 얘는 이제 좀 많아요. 네 번째. 자기가 이해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인 건데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이해를 안 하고 무작정 외워서 가려고 하면 어렵죠. 어려워요. 네 번째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같은 거리. 두 점으로부터 m 대 n의 거리의 b. 말이 좀 이상하네.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은 뭐라고요? 결론이? 원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두 점으로부터 m 대 n인 점 P의 자체의 방정식은 원이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한 점이 있어요. 1,0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한 점이 있어요. 3,4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비가 거리의 비라고 하면 더 쉽겠네. 거리의 비. 거리의 비가 2대 1이래요. 그러면 2대 1인 게 2대 1. 여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2대 1, 2대 1, 뭐 2대 1, 뭐 2대 1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두 점에서. 그런 점들의 자치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절대로 얘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처럼 보이지만 얘 중심 아니에요. 이러한 점의 자치는 원이 되고요. 이 원을 어떻게 구하냐?
원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뭐 하냐? 이걸 A라고 B라고 할게요. A, B의 내분점을 구하세요. M 대는 내분점. 아, 이 전에 그 뭐 하나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했을 텐데 이게 5번 정도 갔어야 되는데 아, A, B 알았어 나중에. M 대는 내분점을 구한다. 구한다. 2번 A, B의 M 대 N 외분점을 구하세요. 이거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이거 자체 방식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내분점 구하면 여기 나오겠죠. 이 일직선상에서. 외분점 구하면 여기 나오겠죠. 둘이 뭡니까? 이 원의 지름이죠. 그게. 그러면 두 점의 뭐가 중점이 중심이죠. 이거를 우리가 P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P라고 해버려가지고 Q라고 하고 이걸 R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Q와 R의 중점이 뭐야? 중심이야. 됐어요?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돼? 두 점 사이의 거리의 반지름이죠. 알겠죠? 이렇게 구하면 끝나요. 그럼 반지름 알고 중심 알면 끝난 거 아니야? 원방은 식세우는 것은. 자, 원래는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다섯 번째고 이게 네 번째.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라고 문제에서 줄 때가 있죠. 양끝일 때. 이거는 엄청 쉽지.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라고 한다면 두 점의 중심 구하면 되고 두 점 사이에서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해도 되고요. 둘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원 나눠도 되죠? 사실 이거는 공식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냥 공식 안 해도 워낙에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공식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엄청 쉬울 거야. 자, 1번 중심의 좌표가 이거다. 이걸 지나는 원을 구하라. 하하. 어떻게 하면 됩니까?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r제곱. 그쵸? 요즘 지난다음에 대입해.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4, 4, 16. 그 다음에 1 대입했더니 9. r제곱이죠? 근데 굳이 이거를 뭐 반지름을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r제곱을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25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얘와 얘의 지름의 양끝을 구한다. 얘 중점 구하면 되죠? 얘하고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둘이 더한 다음에 1이죠? 이 중심이야.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제곱인데 r은 또 뭐냐? 여기하고 요거의 거리죠 또.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3의 제곱 9. 그쵸? 요거에서 요거 빼면 3의 제곱 9 더한 거 루트. 이게 뭐야? r이니까 r제곱이니까 18. 이러면 되는 거지? 엄청 쉽잖아. 다음. 왜 그래 또? 자, 요거 한번 이렇게 표현 바꾸기.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참. 그냥 봐. 오케이? 전개하면 얘. 맞잖아요. 끝. 끝. 그쵸? 끝이야. 자, 개념 넓히기.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난다 했죠. 그럼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생각 중심은 뭐라고 잡으면 되죠?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그러면은 x축 y축에 붙어있는 첫 판은 어느 방식 아니에요? 야 점이 어떻게 x축 y축에 아이고 이 사람들 참 뭔지 알았어요. 뭐 뭐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란 말을 그럼 중심을 어떻게 놔야 돼? x 마이너스 x1 아닌데 이 사람들 생각을 해봅시다. y는 x 그래 여기 위에 중심이 있대 이런데 x, x 그래 그러면 x, x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a, a 또는 뭐 알파,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놔야 되겠죠? 왜? a, b가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중심이 이렇게 x, y가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난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y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r제곱 이런 놈인데 자 문자가 몇 개입니까 그래서? 문자가 두 개잖아. 알파하고 r밖에 없지? 그러니까 두 점을 그래서 준 거야. 그럼 대입한 다음에 알파하고 r 구하면 전개하면 답이죠.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계산하는 게 고등학교 때 어렵다기보다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놓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때. 다음. 세점을 지금 어떻게? 아까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여기다가. 대입. 연립. 이거잖아. 그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뭐라고요? 외심을 구하라. 이 세 점을 꼭 지정한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라. 같은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내심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좀 안타깝게도 편법이 있는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거 나오면 대박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 이러면 시험 때 되면 알려주긴 할 거야. 근데 세 점을 지나는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요 점으로부터 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모두 같으면 되죠. 이게 내저번의 중심이 그래야 되죠. 그치? 근데 이거 구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실제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한 다음에 또 여기서 이거를 A, B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서까지 거리와 여기서까지 거리 갖고 여기서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 해서 연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편법은 나중에 알려주긴 할 건데 이게 나올 법한 동상문화 이런 데서 나올 법했는데 한 번 나올 듯 하더니 안 나오대. 진짜. 여태 동안 선생님이 그 안산에서 한 십몇 년을 수업을 했다면 과외 뭐 이런 거 포함해서 한 번도 안 나왔어. 학교 시험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왜 안 나오지? 나올 법한데. 그거 알면은 본인만 맞추는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다른 애는 방금처럼 이렇게 풀었다 치자. 과연 그럴까? 이거 편법하는 사람 내가 안산에서 그렇게 같이 한 명도 못 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쌤은 평촌에 있을 때 알았지. 평촌은 평촌은 왜 그걸 알려줬냐면 평촌에서 선생님 수업할 때는 고등학생들이 다 특목고 애들이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일반고가 없고 거기는 평촌에서 선생님이 있을 때는 다 특목고 애들만 가르쳤어. 저희는 일반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런 소리신가요? 근데 왜 이게 이제 함정이 있냐면 어떤 함정이 있는 거냐면 이거를 정석으로 풀자니 다른 문제 시간 부족해서 틀려버리고요. 정석으로 풀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편법으로 풀면 시간이 남을 거 아니야.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대박이 되는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도 이거를 모르니까, 이 편법을 모르니까, 제 앞에 아, 이거를 내면 분명히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겠지 하고 안 내는 거예요. 모자르기 위해서 1등급 한다 쳐야지. 동아고 선생님들은 그런 거 몰라요? 알지. 과연 알까? 내가 나중에 뭐 물어봐. 그래도 무슨 야, 너 예를 들어서 야 한양대학교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 뭐 전북대 교수님하고 하면 교수님들 중에서 한양대 교수님이 학교가 더 좋다고 해서 더 교수님이 뛰어난 교수님이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해요? 어? 문제 풀어.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서울대 교수님하고 예를 들어서 한양대 교수님하고 하면 서울대 교수님이 당연히 더 잘, 이거 아니야. 왜요? 서울대는 서울대니까 오, 얘도 위험한 생각을 했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상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동상고 학교가 더 그 높다고 해가지고 동상고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장고 선생님보다 더 뭐 수준이 낮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왜 동상고를 알아? 수준이 나서. 교수 근데 대학 교수 하려면 막뭐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따야죠. 박사학위를 아니 박사학위만 딴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이라 해서 서울대 박사학위를 땄을까? 아니에요. 서울대 박사학위 따도 교수님과 정 교수님이 못된 경우가 거의 태반이야. 외국에 있는 버클리대나 아니면 뭐 MBA라든가 이런 유명한 대학교에 어느 정도 돼야 교수님이 되는 케이스가 되지. 너네 서울대 뭐 교수님이나 무슨 한양대 교수님 되는데 뭐 서울대 대학원 나오면은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학위 따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배웠던 교수님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진짜 유명한 뭐 하버드나 뭐 이런 데 나오신 대학교 그런 데에서 유명했던 그런 교수님들이 오시거든. 쟤왜 저러지? 거기 엄청 유명한 데인데 왜 저래? 아, 버클리 음대라고? 버클리가 음대만 있겠냐? 어?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뭐 대충 됐을 것이고 2-2번은 아까 얘기한 뭡니까? 결정조건 얘기예요. 얘가 결정조건 얘기야. K의 범위를 구하라. 하나만 해볼게요. 자, 눈으로 보이죠? x 플러스 2의 제곱 될 것이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됐을 거야. 그 다음 얘네들 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7에다가 4 더하고 1 더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커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뭐야? 2차 부등식이죠? 그럼 마이너스 다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k, 아니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3, 4 안되네. 6이 그렇죠? 6이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잖아. 마이너스 6에서 2, 4이면 된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치? 2차 부등식은 이제 이런 과정으로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2차 부등식을 못 구해. 그럼 뭐 말도 안 벌써 끝난 거고. 2-3 보입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해도 되는 거야? 요직선, 요직선, 요직선.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외접원의 넓이. 맞죠? 그러면 내가 요 점을 A, B라고 잡고 요 둘의 교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반지름 끝난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잖아.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외접원의 넓이를, 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점의 좌표 구해야지. 그럼 구할 수 있잖아. 둘이 연립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둘이 연립해도 요 점 나오죠. 결과적으로 둘이 연립하면 요 점 나오죠. 그러면 세 점에 내심 아니야? 아니 외심 아니야? 외심. 그치? 외심의 좌표 구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1번 얘기가 똑같은 거지. 둘이 연립했더니 x 없앴어. 3y.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5는 0. 즉 y가 5. y 5 둘 중에 한 군데 대입하면 2, x는 2. 그러면 2,5가 요점이고 또 마찬가지로 둘이 연립하면 뭐 나올 거 아니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세 점 가지고 원의 방향 세워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의 중심 구하라. 이런 뜻이겠죠? 이해됩니까? 네, 계산하기 귀찮아서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제 3번. X축에 접한다. 반지름 얼마? 2. Y축에 접한다. 반지름 얼마? 1. 동시에 접한다. 반지름 얼마? 1, 4분면에 있잖아? 1. 끝났죠? 중심 알고 반지름 알려. 중심 알고 반지름 알려. 중심 알고 반지름 알고. 패스. 그렇죠? 넘어가 됩니까? 자, 3-2번. 성수야, 중심 뭐라고 잡아야 돼? 중심이요? 음, 중심, 알파, 어, 알파 이거? 준호 맞아? 맞잖아요. 맞죠? 이게 확신이 없어, 당연히. 이 점을 지낸다고 했으니까 알파랑 x가 알파면은 y는 알파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잡고 이제 가는 거야. 요거 위에 중심이 있고, 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y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맞아? 또 고개 끄덕끄덕 한다.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스님이 일부러 딱, 이렇게 썼는데, 고개 끄덕끄덕해. 이거죠? 는 R제곱. 구하고자 하는 문자는 몇 개만 구하면 돼? 알파하고 R만 구하면 되잖아. 자, 뭐라고 했어? 1,3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한다. 그럼 알파가 알파가 뭐야? 반지름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제곱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마이너스 알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근데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잖아, 어차피. 이래놓고 요점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야.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알파 제곱. 이러면 뭐 알파 값 나오겠죠? 뭐 알파 값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모두 구하라고 한 이유는 알파가 몇 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차 방정식이니까 2개 나오기 때문에. 알겠니?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3-3번 해봐요. 나왔네. 3-3번 나왔어. 아까 쌤이 얘기한 거. x, y 동시에 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3-3. 이거 뭐 연장 없어? 너희들 그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한번 그 직선의 반드시 배울 때 외심 설명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전가하면서 직선의 반드시라고 할 때 물어봐. 내심의 쌤, 뭐 세 점의 내심의 옆은 어떻게 구해라고 하면서 한번 물어봐. 설명해 줘 선생님. 그러면 되잖아. 고자 보고 송호 보고 번호 보고 하고 모르시면 비유. 아니 모르시는 게 아니라 설명은 그렇게 쌤이 아까 전에 원리에 의해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겠지. 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과 거기까지 거리 갖고 거리 갖고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해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운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되잖아, 수업 시간에. 아, 이거 너무 저거한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때.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 외신 설명할 때, 뭐, 내신도 나올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특별반이든 아니면 특수반이든 그런 데서 보충 수업할 때 물어보겠지?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쯤이면 풀었거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쌤이 바로 갈게요. 중심 뭐라고 잡아야 돼요?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r, R이라고 잡아야죠. 어? 마이너스 r, R이고 반지름은 r인 거야. 문자를 두 개로 쓰면 안 돼요.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알파 잡고 여기를 뭐 r이다 이렇게 잡으면 못 구하죠.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할 거야? 조건이 하나니까 식도 문자가 하나인 걸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쵸?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2사분면이기 때문에 중심은 2사분면이고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잖아. r은 양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잡고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거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그쵸? 전개해서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9 마이너스 6r 플러스 r제곱은 r제곱. 그쵸? 얘 없어지고요. 전개해봤더니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답은 얼마야? 8이죠? 뭐 굳이 r 값 구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두근이 r1, r2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8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다음 마지막인데 자, 두 점이 있고요. PA와 PB의 B가 2대1이다.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 아플로디우스의 원. 아플로디우스의 원이라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둘의 내분점 2대1 2대1 한데 이쪽은 0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4 이것만 보면 돼요. 얼마? 3분의 8 빼기 2니까 6 그쵸? 얼마? 2 2,0이 내분점이라는 얘기야. 이쪽은 0은 00 넣어봐요. 어차피 무조건 0 될 테니까. 그쵸? 그 다음에 외분점 구했더니 자 1분의 8 플러스 2죠? 마이너스 이거의 곱이니까 그러니까 10,0이야. 10,0 그럼 둘의 중점이 6,0 아니에요? 반지름은 4죠? 끝났네. x-6의 제곱. 선생님 0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y제곱 쓰면 되지 뭘. 얼마? 16. 이게 정답이죠. 대체? 이해됩니까? 끝이다. 그래서 실제로 답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설명했죠. 아플로디우스의 원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충 설명에 써져 있고요. 그 다음 뭐를 할까? 42번을 할까? 48번이지. 4-2번. 원점과 두 정점에 대하여 이거 잘 봐야 돼. 요거를 만족한대요. 자, 무슨 소리냐면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2,3 이쯤 된다 그쵸? 그 다음에 4,0 이쯤 된다 그쵸? AB가 이렇게 있어요. 원점이고 근데 OP의 제곱은 P가 뭐 여기 있나봐. 이거의 제곱은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했어요. P의 자체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잘 모르겠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혹시 파푸스의 준 선생님 뭐 그 얘기 뭐라고? 어. 자, 아니야.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P를 모르잖아. 근데
이 P에 관한 자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 알려준 대로 자치의 방정식은 지가 여기서 정의한 대로 알려준 대로 하면 돼요. 얘를 내가 x, y라고 놓으면 더할 나위 없지 좋지만 a, b라고 놓을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에 왜 제곱을 준 이유가 이거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없어지니까 이거는 맞죠?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아니에요. 그러면 a-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의 루트 없어질 것이고 플러스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a-4의 제곱 b의 제곱 루트인데 루트 없어지고 이거 아니야. 뭐 a, b에 대한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 되죠? 전개해보면 이게 원방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그죠? 그래서 전개해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b제곱인데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없어질 것이고 a제곱 남았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a 그쵸? 그 다음에 b제곱 있고 마이너스 6b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b 플러스 여기가 얼마야? 29 그죠? 4 있고 9 있고 20니까 29는 0 이렇게 된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 하면 a-6의 전체제곱 될 것이고요. b-3의 전체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29 플러스 6의 36 플러스 9 얼마? 16이니까 반지름은 4죠? 그러면 반지름이 4인 원인데 P의 자치의 길이는 얼마야? 8파이죠? 원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주. 또 넓이 구하고 있지 말고 16파이라고 쓰지 말고 알았죠? 끝까지 그쵸? 정신줄 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과 식 세우는 법까지 오늘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 지금 부분을 이제 힘입어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 이렇게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하이라이트죠. 원의 방정식에서 하이라이트가 항상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아까 이과에서 배운다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 호물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얘도 하이라이트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배우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난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 그 도형의 이동은 이미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 대략. 쌤이 여태 동안 너희들 알게 모르게 다 씹어놨다고. 도형의 이동은 그 내용을 중학교 때부터 이미 씹어놨어. 그래서 배우면은 뭐야 여기 뭐 원래 알고 있던 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등식 영역만 하면 이제 전부 다 끝나는 거죠. 단원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